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화면에 보이는 건 로얄 후지입니다. 망깔이 다 났습니다. 아주 붉은 홍색을 띠고 있습니다. 4, 5일 만에 본연 착색을 다 나타내었다. 보시면은 아주 진홍색이죠. 이게 로얄 후지의 망깔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저쪽에 뭐 은박지를 이제 걷고 계시네 보니까. 자, 나무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오전 한 11시쯤 됐습니다. 전체가 붉은색으로 물들었다는 모습을 여러분들 알 수 있겠습니다. 가까이 한번 더 볼까요? 이래 보시면은 붉은 홍옥 같죠. 이게 로얄 후지의 본연의 착색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보세요. 미색이 전혀 없죠. 분홍색에서 진홍색으로 탈볶음이 됐습니다. 보시면 아주 진하게 깔이 났습니다. 구독자께서 좋은 창고 소독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시면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과수 농사는 너무 어렵게 복잡하게 그렇게 농사 지시면 안 됩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 좀 단순화시켜서 쉽게 요약해서 그렇게 농사를 지을 필요성이 있다. 어렵게 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과거에는 좋은 창고가 많이 없었죠. 요새는 좋은 창고가 각각 그 과수농가 쪽에 농가에 보급이 대부분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좋은 창고에 이게 능금을 처음에 수확할 때 어떻게 수확하느냐 또 그걸 보셔야 돼요. 대부분 보면은 그냥 열매를 잡고 열매 꼭지 반대 방향으로 따시면 됩니다. 그럼 똑똑 따집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에 어차피 사과 따고 난 다음에 바닥에 깔아놓고 또는 상자에 담긴 채로 다음 상자로 옮기죠. 꼭지를 적과 가위, 꼭지 가위를 다 땁니다. 그 번거로움 때문에 있는 자체에서 꼭지 가위를 가지고 수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꼭지를 잘라서 수확을 했다. 그러면은 꼭지가 남아있죠. 이 작은 이 상처를 두고 우리가 그 불안병이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절대 바람직한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완전 탈립시켜 따줘야 됩니다. 그래야 상처도 잘 아물고. 여러분들이 일례로 5월달에 적과하실 때 어떻습니까? 사람 손으로 똑똑 완전히 제거했는 거는 상처흔이 잘 아물면서 나중에 남겨둔 꼭지가 노랗게 탈립이 되어버립니다. 매끈해지는데 적과 가위를 꼭지 가위 가지고 닦는 그 적과했는 모습은 피침, 바늘처럼 뾰족하게 남아 있습니다. 새까맣게. 가을 돼서 여러분들이 수확할 때 보면은 어깨 부분에 꼭꼭 찔리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위를 댔는 거는 상처니 아물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나무도 사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수확 때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일부분을 남겨두고 꼭지를 남겨두고 따셨다. 그러면 이게 상처니 아물기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그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불안병이 가수원 내에는 항상 불안병 존재를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이 장가지 불안병 발생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끔하게 따시고 이 저장할 때 사실 꼭지째로 따가지고 이 꼭지째로 따셔가지고 꼭지가 달린 채로 저장하시면 사실은 저장력은 더 오래 갑니다. 얼마나 최소 보름 이상 저장력이 더 좋아집니다. 일본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 경우 많습니다. 우리는 유통 특성상 이 꼭지를 다 제거합니다. 나중에 좋은 창고 열 때도 마찬가지예요. 꼭지 있는 채로 보관하시면 보름 이상 저장력은 또 우수해지고 그 말은 이 경도도 또 오래 가죠. 아삭한 맛도 또 오래 가고. 근데 우리는 작업할 때 서울에서 물건을 받을 때는 꼭지 있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집에서 자가 선별 과정에서도 이 꼭지 때문에 도로록 굴러 내려오면서 이 꼭지 찰과상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미래 유통 방향은 소비자들한테 신선한 열매를 우리가 공급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지를 제거하지 않으면서 수확을 하고 또 보관을 하고 또 선별도 하고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유통 공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국내 유통시장이 이 꼭지 있는 걸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장력이 더 오래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수확하고 난 다음에 좋은 창고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좋은 창고 소독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다코넬 후년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다코넬 후년법은 우리가 창고 내에 어떤 그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철판을 놓고 그 위에다가 다코넬 수화제를 500g을 한 봉을 놓습니다. 그게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이면은 그 열기 때문에 이 다코넬 분재 수화제가 다 타버립니다. 타면서 위에 연기가 발생되죠. 훈연 연기가 발생됩니다. 그 연기 소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피워놓고 한 이틀 동안 창고문을 폐쇄하고 그 연기로 해서 창고 내에 각종 견문이 썩은 부패병 이런 것들을 소독시키는 거죠. 거기서 좀 더 발전돼 가지고 요새는 가스레인지 없이도 젠머라는 여기 그람수를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그 먹는 참치 캔처럼 생겼습니다. 뚜껑을 열고 거기다가 라이터로 불을 붙여서 놔두면은 스스로 연소가 됩니다. 그래서 훈연이 되면서 이틀 동안 하루나 이틀 동안 물을 폐쇄시키고 훈연 처리해서 창고 소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락스 소독을 하시면 돼요. 락스 소독은 여러분들이 물 500리터당 저는 한 5리터 정도 5리터 정도를 물 500리터당 거기다가 희석해서 창고 전체 뿌리고 닦아내십니다. 닦아내시고 다시 맑은 물로, 물론 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닦아내시고 맑은 물로 한 번 더 쫙 씻어내면은 그 자체가 소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온 창고를 돌려 가동을 해야 되는데 저온 창고 가동은 소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창고에 능금을 따가와가지고 창고에 최종 적재할 때 5일 전에 4일 내지 5일 전 또는 최소 3일 전에는 창고의 온도를 0도씨로 세팅을 해놓고 가동을 시켜야 됩니다. 창고 내 온도가 0도에서 1도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능금을 곧바로 입급시켜야 됩니다. 입급시키면은 호흡이 정지되어 버리죠. 예. 영상에 있으면은 에틸렌 가스가 발생되는데 0도씨, 영하 1도씨, 영상 1도씨 범위 내로 곧바로 입고시키면은 능금에 호흡이 일시 정지가 되어버려요. 에틸렌 가스 발생을 억제하는 거죠. 그 에틸렌 가스는 노화 촉진 호르몬이죠.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한다. 그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창고를 계속, 창고에 능금을 넣고 난 다음에 최소 한 달 정도는 오전 7시에서 9시 범위 사이에, 그 7시부터 9시 사이 오전에 시간을 특정화시켜 놓고 매일 아침 30분, 오전에 30분간 창고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창고 능금 입고시키면은 한 달 동안 그 수십만 알맹이에 에틸렌 가스 호르몬이 방출됩니다. 그래서 창고문을 열어놓으면은 걔들이 발생되는 사과 향기, 에틸렌 가스가 아침, 오전에 밖으로 다 빠져나옵니다. 그걸 매일 그렇게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한 달 후 돼가지고 창고를 딱 걸어 잠그시면은 어떻습니까? 아주 신선하죠. 일반 건창고도 마찬가지. 건전 7시에 30분간 문을 열어놓는다. 매일. 그러면은 에틸렌 가스를 전부터 밖으로 빠져시키고 신선한 공기는 창고 내로 입고되는 거죠. 그래서 한 달 후에 문 닫아놓으시면은 상당히 신선하게 유지될 수가 있다. 그 이외에도 요새는 그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 있죠.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창고 내에 약재 처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가수원은 본격적인 수확을 하고 계십니다. 또 수확을 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오래 두게 되면은 꼭지열과가 올 수가 있습니다. 과수기 되면은. 그래서 수확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수원을 이동해서 와보니까 사과 수확이 끝났습니다. 보니까 오늘 아침부터 따신 것 같습니다. 100% 수확을 다 하셨네요. 이렇게 다 따고 난 다음에 모습이 연녹색의 잎만 이렇게 가을 하늘에 푸르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드리고 싶은 설명은 사과를 고온에 입고시키고 난 다음에 어차피 장기 저장으로 가야 되는데 물론 부분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겠지만 보통 장기 저장이죠. 장기 저장 요건은 또한 그 창고 고온의 습도 유지가 중요합니다. 사과의 적정한 수분 습도는 90%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 돼줘야 원래의 어떤 경도와 아삭함, 무게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습도가 부족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판매하려고 꺼내보면은 위조 현상, 꼭지 근처로 쭈글쭈글한 수분 탈수 증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위조 현상인데 그래서는 안 되죠. 상품 가치 떨어지고. 그 수분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이 가수원에 다녀보면은 창고에 다녀보면은 바닥에 창고 바닥에 물을 흥건히 뿌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는
뭐 그렇게 힘든 경우에는 바닥에 보면 우리가 그걸 다 깔아놓지 않습니까? 팔레트를. 팔레트 높이가 보통 뭐 한 11cm 됩니다. 1100ml니까. 그게 반 정도 또는 3분의 1 정도 물을 흥건히 채워드는 경우, 그게 힘들면은 여러분들이 이 양동 위에 물을 동서남북으로 4군데 정도는 담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이 떨어지면 다시 물을 채우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 우리가 0도씨 내외를 이제 마이너스 0도씨 내외를 우리가 많이 권장을 드리는데, 마이너스 0도씨 정도 되면은 떠놓은 물이 살얼음처럼 살짝 읍니다. 그게 가장 우리가 보관에 가장 최고 좋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온도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창고 물을 여는 입구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온도계 하나, 창고 내에는 온습도계라고 있습니다. 온습도계, 온도계, 습도계 같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거를 한 2군데 정도, 상단부에 하나, 중간 벽면에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세팅한 밖의 온도하고 실제 온도하고의 편차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잘 맞으면 좋지만 맞지 않는 경우가 있고, 만약 우리가 영하 17도, 영하 20도, 한겨울에 온도가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창고 온도를 점검해 보셔야 되고, 아무리 판넬이 두껍고 잘 됐다 그래도 영하 20도, 영하 17도까지 이하로 떨어지면은 창고 내에 능금이 꽁꽁 어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한 2번 정도 제가 봤는데, 그때 막 비닐 덮어 씌워가지고 얼어는 능금을 풀라고 막 그랬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외부 온도가 영하 17도, 15도까지 떨어질 때는 실제 창고 내의 온도가 정상적인지, 또 얼음이 열매가 얼지는 않았는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때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세팅 온도를 영상 5도 이상으로 올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온도 편차를 우리가 카바링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전에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에 창고 문을 30분간 정기적으로 한 달 정도는 개방해달라, 특정한 시간대에. 그때 외부에서 쥐가 유입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관찰해 보셔야 됩니다. 쥐가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한 상자를 깔고 먹는 것이 아니고 군데 다 깔고 먹습니다. 그럼 손실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쥐똥도 나오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리가 특히 대량으로 취급하는 그런 좋은 창고에 가보면은 나중에 물건을 작업하려고 우리가 출고를 해보면은 쥐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창고 내 구석에 쥐약을 놓든가, 쥐약도 끈끈이 쥐약이든지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보통 가수원에서 물건을 담아 가지고 그 상자째로 창고에 입고시키면은 쥐가 상당히 많습니다. 들판에 쥐가 아마 그 상자 속에, 능금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 내에 같이 입고돼 가지고 건전한 열매를 다 섭식해 버립니다. 그런 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다니면서. 그래서 그런 관리를 추가적으로 좀 잘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